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 세상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 먹고 살면서 돈 열심히 벌다 밥 먹을만 하니까 병들어 죽는다는 그런 속담 이야기입니다. 저 지방에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분이에요. 무슨 간질성 방광염에 걸렸는데 여기저기 약을 다 쓰고 뭐 병원 다 다녀서 뭐 한 방에 30만 원짜리 주사를 또 맞았대요. 뭐 그런데도 효과는 없대요. 하루에 오줌을 30번씩 넣는대요. 소변을. 이거 죽을 노릇 아니에요? 밤에 자다가 10번씩 오줌을 넣는대요. 죽을 노릇이에요. 아프지나 말아야지. 거기다 돈을 다 썼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냥 코미트 수사이드, 그냥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막 이렇게 울며 불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특별한 병도 아니라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고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치면 됩니다. 라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성인 질환이나 기타 질환들이 앞당겨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 환자들이 아침 식사를 잘 먹으면 혈당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고지방 아침 식사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연구 결과가 2형 당뇨 환자들, 이건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당뇨병입니다. 아침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하루 내내 혈당이 안정되게 유지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조나선 리틀 교수 연구팀들이 이 데이터를 냈습니다. 어떤 날은 지방이 많은 오믈렛을 먹였고 또 어떤 날은 탄수화물이 많은 오트밀과 과일을 먹였어요. 점심 저녁은 똑같게 균형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 둘째 날에 서로 다르게 지방과 탄수화물이 먹은 그 날에 하루에 5번 혈당을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고픔이 있느냐, 만복감이 있느냐, 단 것이 땡기느냐 하는 것들을 이런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 이 날에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24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더라 하는 건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점심 저녁에도 혈당이 안정된 이러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물론 식후 혈당의 급상승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또 망막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급상승, 혈당의 급상승은 결국 합병증을 유발하죠. 그게 뭐냐면 여기 심근비대, 당뇨병인 사람들은 약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 심장 근육이 커지는 심근비대,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장증, 당뇨병성 신경증,
그래서 치매,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단백뇨, 그 다음에 뭐 족부괴사, 여기저기 썩고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가 몸에 이롭다. 특히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도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임상영양학 저널에 이게 실렸습니다. 우선 동양의학적으로 이 2형 당뇨에 대한 정의라면 2형 당뇨는 신장기능 저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인 질환입니다. 그러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뭐냐 이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보면 쓴맛과 단맛을 많이 먹는 거죠. 특히 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 신장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어도 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맛이라는 것은 커피, 녹차, 그 다음에 소주죠. 소주 씁니다. 그런데 여기다 냉소주, 우리가 이런 데가 뭐 냉후레쉬, 그 소주를 딱 먹어서 그것도 뭐 그 뭐죠 또 뭐 맥주 그것도 먹으면 이 크는 음을 내보내는 소리예요. 음이 많기 때문에 음을 내보내는. 뜨거운 음식 먹어서 이런 건 없잖아요. 뜨거운 음식은 우리 몸에 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을 내보내서 크는 겁니다. 그게 뭐 좋다고 가는 데마다 저 사장님 그 냉소주 그 파란 뚜껑 빨간 뚜껑 프레쉬 아이고 꼭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 아이고.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도 나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찝찝하게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어야 우리 몸 내부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앞서 얘기했던 쓴맛, 단맛, 찬 음식, 싱겁게 이걸 전부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쓰고 단 것을 줄이고 찬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싱겁게 먹는 것을 짜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벌써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지방 1g을 섭취했을 때 칼로리, 열량은 약 9칼로리를 냅니다. 각설탕 4칼로리, 단백질 1g 4칼로리, 탄수화물 1g 4칼로리, 또 알코올은 1g에 7칼로리를 냅니다. 그래서 식후에 반주 한 잔 정도는 또 혈당을 내리는 좋은 또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이런 음주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1g 분해하는데 약 9칼로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식후에 좀 움직이면 이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그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우선 당뇨병을 알기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런 당뇨병 성인 질환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몸이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혈당 이 몸 안에 이 당 성분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것을 좀 묽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물을 자주 먹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물을 머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지 않고는 절대 이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 즉
신장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E형 당뇨니까 이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식이요법 생식으로 식이요법을 하나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혈전을 부항사혈로 제거하라. 세 번째는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걸으면 먼저 보여드렸지만 원주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배가 약 2 때문에. 근데 맨발로 걸어라. 그랬더니 맨발로 걷다 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지금은 살판 난다. 미스터 박, 땡큐. 미스터 박이 최고. 그랬더니 제가 가오다시 좀 잡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인 질환은, 당뇨병 성인 질환은 약으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고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병을 왜 못 고치냐 이게요. 6개월 이상 꾸준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주에 있는 친구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뭐 운동을 조금 해서 좋아지면 그냥 또 이게 나몰라라고 또 이렇게 돼요.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완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6개월 이상 노력할 때 질병은 고쳐집니다. 그러고 보면 병 발생의 원인도 본인의 몫이고 병을 완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해서 뭐 저건 어떤 병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만 불쌍한 거예요.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돌아앉아서 뭐 약 뜯어먹고 뭐 해서 약 뜯어먹고 아이고 자기 전에 또 약 먹은.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갖자. 그래서 오늘 지방에 계신 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도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질성 방광염이 걸려서 하루에 30회의 오줌을 소변을 봐야 되고 밤에 자면서 10번 이상 오줌을 넣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아주 바닥인 이러한 상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지 않도록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고 그분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이 돼서 결국은 잘못된 이런 불편한 간질성 방광염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발생한 질환인 만큼 살면서 고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 그렇게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그냥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것이 음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그것이 어느 조건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이요법 생식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부항사를 통해서 몸 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혈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병도 다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지방에 계시는 여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 2형 당뇨에 관한 이야기, 아침에 지방이 많은 음식, 칼로리를 높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당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이런 성인 질환은 혈액순환 장애가 큰 원인이니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라. 혈전을 제거하라. 발을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병은 본인의 몫이다. 아시겠습니까? 본인 노력에 따라서 완치시킬 수 있다. 아니면 그대로 그냥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체질에 맞게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